지금부터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약 상자 안에 있을 수 있는 약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을 조용히 공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심장 전문의 클레어 휘트모어 박사입니다. 20년 동안 노인 환자들을 치료하며 정신적으로 명료하고 날카로운 환자들이 혼란과 기억 상실로 악화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는 알츠하이머나 뇌졸중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신뢰했던 약물 때문이었습니다. 이 약은 희귀한 것이 아닙니다. 매년 수백만 건 처방되는 흔한 약입니다. 여러분의 의사가 처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약회사들은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도 이 위험한 연관성을 깨닫지 못해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들마다, 뇌마다 직접 목격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치매 위험을 50% 높이는 정확한 약물이 무엇인지, 60세 이후 왜 그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오늘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이 무엇인지 밝히기 전에 이 약이 뇌를 파괴하는 5가지 방법을 먼저 보여드려야 합니다. 노인들이 복용하기에 가장 위험한 약물로 만드는 5가지 메커니즘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겨둔 5번째 메커니즘은 알츠하이머와 정확히 똑같이 보이는 영구적인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충격적입니다. 이는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진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내용이 여러분의 정신적 명료함을 몇 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약이 뇌에 하는 첫 번째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메커니즘 1. 이 약물은 뇌 활동을 느리게 만듭니다.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말입니다. 뉴런 사이의 전기 신호를 줄입니다. 이것이 약의 작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처방합니다. 모든 것을 진정시킵니다. 불안에는 안도감을 주고 불면에는 잠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뇌를 인위적으로 매일, 매달 느리게 만들면 뇌가 적응합니다. 엘리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퇴직 사서로 매우 예리했습니다. 일주일에 2권의 책을 읽고 매일 십자 말풀이를 풀었으며 이름이나 얼굴을 잊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수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사가 이 약을 처방했습니다. 흔한 약으로 매년 수백만 건 처방됩니다. 6개월 후 딸이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어머니가 대화를 잇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간단한 약속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시개월 후 엘리너는 10분 전에 읽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십자 말풀이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얼굴을 보고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알츠하이머로 생각하고 절망했습니다. 요양시설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한 사실은 알츠하이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약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밤 복용하던 약물이 뇌의 정상 기능을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메커니즘 2와 사례. 이제 메커니즘 2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상황이 정말 무서워집니다. 이 약은 뇌를 일시적으로 느리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뇌 화학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장기 복용 시 뇌는 필요한 진정 화학물질 생산을 줄입니다. 뇌가 약물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중단할 수 없습니다. 금단 증상으로 발작, 심한 불안, 극단적 경우 사망까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존성은 그보다 깊습니다. 뇌 스캔에서 실제 구조 변화가 보입니다. 기억 담당 영역인 해마가 위축됩니다.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측정 가능하게 줄어듭니다. 장기 사용자들의 해마는 비사용자보다 15-20% 작습니다. 수면 중 기억 중심이 실제로 위축되고 있는데 본인은 모릅니다. 리처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 퇴직 엔지니어로 뛰어난 두뇌를 가졌습니다. 아내 사망 후 불안이 극심해졌습니다. 의사가 이 약을 처방했습니다. 도움이 됐지만
매일 필요하게 됐고 곧 하루 2번으로 늘었습니다. 1년 후 약 없이 기능이 어려워졌습니다. 딸이 잊어버리는 것, 혼란, 자동적으로 하던 일에 문제를 알아챘습니다. 신경과 의사가 검사 후 인지 저하, 초기 알츠하이머 가능성을 진단했습니다. 최악을 준비했지만 한 의사가 처방전을 보고 천천히 줄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감독해 6개월 걸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처드의 인지가 개선됐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부 손상은 영구적이었습니다. 혼란이 사라지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아니었습니다. 약물이 뇌를 파괴하고 있었는데 거의 너무 늦을 때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메커니즘 3과 연구, 이제 메커니즘 3입니다. 여기서 연구가 완전히 결정적입니다. 이 약물은 뇌의 독성 단백질 축적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입니다. 이는 알츠하이머의 특징적인 단백질 덩어리와 동일합니다. 약물이 기억을 일시적으로 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실제 물리적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발표된 획기적 연구에서 65세 이상 9,000명 이상을 15년 추적했습니다. 이 약을 사용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50% 높았습니다. 50%입니다. 작은 증가가 아닙니다. 재앙적입니다. 자마 내부 의학 연구에서 3개월 이상 사용 시 알츠하이머 위험이 32% 증가했습니다. 6개월이면 84%로 뛰어오릅니다. 84%입니다. 6개월 복용으로 알츠하이머 위험이 거의 2배 됩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약을 중단해도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상이 누적됩니다. 독성 단백질이 시간이 지나 쌓입니다. 장기 사용자들은 중단 후 수년이 지나도 치매 위험이 높습니다. 복용하는 모든 알약이 뇌에 영구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의사는 이 모든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메커니즘 4 소개와 분노 유발 메커니즘 4를 밝히기 전에 여러분을 화나게 할 사실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의학계는 이 연관성을 수년째 알고 있었습니다. 주요 의학 저널에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증거는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매일 수백만 노인들에게 이 약이 처방됩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제약 회사들은 침묵합니다. 이 약물 클래스가 수십억 달러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의사들은 연결을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 바쁘고 서두르며 오래된 지침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많은 환자들이 기억, 독립성, 자신을 잃는 것을 봤습니다. 조용히 있을 수 없습니다. 메커니즘 4는 이 문제가 얼마나 교활한지 보여줄 것입니다. 메커니즘 4, 인지 손상이 너무 서서히 일어나 늦을 때까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뇌졸중처럼 갑작스럽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약은 뇌를 슬로우 모션으로 파괴합니다. 작은 것들을 잊기 시작합니다. 정상 노화로 치부합니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구할 만큼 명확해질 때쯤 이미 몇 달이나 몇 년 복용했습니다. 손상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독성 단백질이 쌓이고 뇌 구조가 위축되며 의존성이 심해 중단이 어렵습니다. 가장 잔인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쯤 인지장애로 스스로 옹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안을 연구하거나 약물을 의심하기조차 힘듭니다. 마가렛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로 퇴직 후 불안이 생겼습니다. 구조와 목적 상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의사가 이 약을 처방했습니다. 진정됐고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12개월 동안 미묘한 변화가 스며들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왜 왔는지 잊고 문장 중간에 생각이 끊기며 이미 한 이야기를 다시 했는지 모릅니다. 의사에게 말했지만 정상 노화라고 했습니다. 걱정 말고 계속 복용하라고요. 18개월 후 같은 날 대화를 반복했습니다. 달력에 적힌 약속을 잊고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더 많은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MRI에서 뇌 위축이 보였습니다. 신경과 의사가 초기 치매 진단했습니다. 일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용 약물을 모두 연구했습니다. 이 약과 치매 연결 연구를 찾았습니다. 다른 의사에게 가져갔습니다. 조심스러운 감량 계획을 세웠습니다. 8개월 걸렸습니다. 천천히, 점차 마가렛이 개선됐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부 손상은 영구적이었습니다. 삶을 되찾았습니다.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초기 치매 진단은 잘못이었습니다. 약물 유발인지 장애였습니다. 남편이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 요양원에 있을 텐데 여전히 뇌를 파괴하는 약을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메커니즘 5와 약물 공개, 이 약이 무엇인지 밝히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화나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수면이나 불안 약을 먹는 부모, 조부모,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보가 그들의 정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 구독해 주세요. 제 사명은 예방 가능한 치매를 막을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숨기려 하는 정보입니다. 이제 메커니즘 하프를 보여드리고 이 약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커니즘 5, 가장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 약은 뇌의 폐기물 제거 능력을 방해합니다.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로 수면 중 작동하며 독성 단백질과 대사 폐기물을 씻어냅니다. 수면이 뇌 건강에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수면을 돕는 이 약이 청소가 가장 효과적인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합니다. 수면을 돕는다고 복용하지만 수면 중 필요한 청소 작업을 막습니다. 메커니즘 3으로 알츠하이머 단백질 생성이 증가하고 이제 메커니즘 5로 제거가 방해됩니다. 인지 파괴, 완벽한 폭풍입니다. 알츠하이머 단백질 생성을 늘리고 제거 능력을 줄입니다. 결과는 불가피합니다. 점진적 인지 저하, 기억 상실, 혼란, 치매입니다. 관련 연구는 놀랍습니다. 고급 뇌 영상 연구에서 이 약 사용자들은 수면 중 글림프 흐름이 크게 줄었습니다. 뇌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타우 단백질과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입니다. 알츠하이머의 정확한 병리입니다. 약에도 불구하고 알츠하이머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약 때문에 알츠하이머 같은 병리가 생깁니다. 이제 이 약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벤조디아제핀입니다. 자낙스, 아티반, 발륨, 클로노핀, 레스타릴, 할시온 같은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안과 불면에 처방됩니다. 매년 수백만 건입니다. 증상 치료에 탁월합니다. 불안을 진정하고 수면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대가는 뇌입니다.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복용 중이라면 갑자기 중단하지 마세요. 강조하지만 벤조디아제핀 급작 중단은 발작, 심한 불안 발작, 극단적 경우 사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료 감독해 천천히 감량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복용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위험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중단하기 위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벤조디아제핀 위험과 항콜린제 소개 연구가 보여주는 바입니다. 벤조디아제핀 복용 기간이 길수록 치매 위험이 높습니다. 3개월 미만은 최소 증가, 3-6개월 32% 증가, 6개월 이상 84% 증가입니다. 5년 이상 일부 연구에서 150%까지 증가합니다. 장기 수면제 복용으로 치매 확률이 2배 이상 됩니다. 하지만 벤조디아제핀만 치매와 연결된 약이 아닙니다. 더 널리 처방되는 또 다른 클래스입니다. 알레르기 약, 수면 보조제, 방광약, 일부 항구울제에 들어있습니다. 항콜린제라고 불립니다. 아세틸콜린이라는 뇌 화학물질을 차단합니다. 이 화학물질은 기억과 학습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기억 형성과 기존 기억 회상에 필요합니다. 충격적인 역설은
알츠하이머 주요 치료제인 아리셉트와 엑셀론이 뇌 아세틸콜린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를 이 화학물질 증가로 치료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에게 수백만 건 이 화학물질을 차단하는 약을 처방합니다. 알츠하이머 같은 뇌화학을 만드는 약을 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디펜히드라민 베나드릴입니다. 타이레놀 PM, 어드빌 PM, 유니솜에도 들어있습니다. 과민 방광약 옥시부틴인, 톨테로딘, 데트로판, 데트릴로 판매됩니다. 노인 수백만이 복용합니다. 오래된 한구울제 아미트립틸린과 독세핀, 멀미약 드라마민, 근육, 이완제입니다. 목록이 방대합니다. 모두 아세틸콜린을 차단합니다. 모두 기억을 손상합니다. 모두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자마 신경학 연구에서 3,400명 이상을 7년 추적했습니다. 강한 항콜린제 사용자는 치매 위험이 54% 높았습니다. 3년 이상 사용자는 위험이 더 올라갔습니다. 무서운 부분은 중단 후 20년 이상 위험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20년입니다. 손상이 영구적일 수 있습니다. 사례와 보호 방법 월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6세로 항콜린 효과 약 4개와 수면용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했습니다. 인지 기능이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가족이 보조 생활로 옮기려 했습니다. 모든 약을 안전한 대안으로 체계적으로 교체했습니다. 감독해 6개월 천천히 감량과 전환했습니다. 월터가 변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혼란이 사라졌습니다. 성격이 돌아왔습니다. 가족이 아버지를 되찾았습니다. 집에 머물렀습니다. 독립성을 유지했습니다. 문제 이해와 제대로 대처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용 중인 모든 약 목록을 만드세요. 처방약, 비처방약 모두입니다. 둘째, 각 약물을 항콜린 부하 또는 벤조디아제핀과 함께 검색하세요. 온라인 도구로 총 항콜린 점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3점 이상은 인지장애와 치매 고위험입니다. 셋째, 증상에 주의하세요. 기억 문제, 혼란, 집중 어려움, 뇌 안개, 단어 찾기 어려움입니다. 이런 약 복용 중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약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약물과 인지 건강 논의를 위해 의사 약속을 잡으세요. 목록 가져가세요. 필요시 연구 출력물도 직접 물어보세요. 이 약들이 치매 위험을 높이는가? 안전한 대안이 있는가? 안전 감량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의사가 우려를 무시하면 다른 의사를 찾으세요. 뇌가 너무 중요합니다.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의 벤조디아제핀이나 베나드릴 대신 멜라토닌, 마그네슘, 불면인지 행동 치료를 시도하세요.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불안의 벤조디아제핀 대신 치매 위험 낮은 다른 약물, SSRI 한구울제, 부스피론, 치료, 운동, 명상, 호흡 기법입니다. 뇌를 파괴하지 않고 작동합니다. 방광 문제, 항콜린제 대신 미라베그론 같은 새 약물입니다. 뇌에 영향 없습니다. 골반저 물리치료, 행동수정입니다. 알레르기의 베나드릴 대신 로라타딘, 세티리진, 팩소페나딘 같은 새 항히스타민입니다. 뇌로 들어가지 않아 졸음이나 기억 손상 없습니다. 요점은 이런 위험약이 처방되는 거의 모든 상태에 안전한 대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증상 치료와 뇌 보호를 양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해야 합니다. 스스로 옹호하세요. 행동 계획과 결론 행동 계획입니다. 1단계, 모든 알약, 보충제 목록 완성. 2단계, 각 약물 치매 위험 연구, 항콜린 부하 점수 계산. 3단계, 약물 안전과 인지 건강 중심 약속 잡기. 4단계, 장기 벤조디아제핀이라면 감독 감량 계획 요청. 갑자기 중단 말고, 무기한 복용도 말고. 5단계, 인지 가까이 모니터링. 기억, 단어 찾기, 혼란, 집중해, 주의. 새 약 시작 후 변화 있으면 즉시 보고. 기다리지 말고 노화로 치부하지 마세요. 6단계, 비약물 전략 실행. 좋은 수면 위생,
스트레스 감소, 규칙 운동, 지중 해식 식단, 위험 약 필요를 크게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모두가 묻는 질문, 몇 년 복용했다면 손상 회복 가능한가? 솔직히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는 중단 후 놀라운 개선 보입니다. 리처드, 마가렛, 월터처럼. 다른 일부는 영구 손상이 있습니다. 복용 기간 길고 용량 높을수록 완전 회복 가능성 낮습니다. 하지만 개선은 거의 항상 가능합니다. 뇌는 72, 80대에도 놀라운 신경 가소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계속 복용하는 매일이 잠재적 손상날입니다. 매 용량이 뇌의 또 다른 공격입니다. 연구는 명확히 중단이 미래 위험을 줄인다고 합니다. 일부 손상 이미 영구적이라도요. 시작. 전에 중단하는 게 최선입니다. 다음 최선은 오늘입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나에게 안 일어날 거라 희망하지 마세요. 통계는 명확합니다. 장기 사용이 치매 위험을 극적으로 높입니다. 마지막 진실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이 문제에서 노인들을 실패했습니다. 의사들이 장기 인지 효과 고려 없이 반사적으로 처방합니다. 오늘 불안, 오늘 밤, 불면 생각합니다. 5년 후 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위험을 축소합니다. 고수익 약 클래스이기 때문입니다. 연간 수십억 달러입니다. 보험회사들은 저렴한 제네릭이라 승인합니다. 뇌를 보호하는 이는 여러분뿐입니다. 이 현실이 변해야 합니다. 변할 때까지 스스로 옹호하세요. 정신이 모든 것입니다. 기억, 성격, 독립성, 가족인식, 삶 즐기기 능력입니다. 인지 기능 없이 다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건강 즐길 수 없고 자신을 모르면요. 재정 안정 즐길 수 없고 일을 관리 못하면요. 관계 즐길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인식 못하면요. 뇌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이를 위협하는 약물을 무자비하게 제거하세요. 이 약들이 실제 목적을 가진다는 걸 압니다. 진짜 문제를 돕는다는 걸요. 하지만 거의 항상 안전한 대안이 있습니다. 요청하고 시도하고 인지 미래 보호에 필요한 변화를 할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정신을 유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존엄과 정신 명료함으로 노화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눈을 뜨게 했고 배운 내용에 화나고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 걱정된다면 그 감정으로 행동하세요.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과 공유하세요. 의학 교리를 도전하고 실행 가능한 진실을 주는 더 많은 정보 위해 채널 구독하세요. 의사와 대화 시작하세요. 예방 가능한 약물 손상으로 뇌 위험에 또 하루 보내지 마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이 정보 찾을 만큼 신경 써줘서 감사합니다. 자신과 타인을 옹호할 의지가 있어 감사합니다. 뇌를 돌보세요. 하나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약물과 노화에 대한 다른 사람이 가르치지 않는 진실을 계속 탐구하겠습니다.